바로 이전에 갤럭시 Z 플립 5를 보여드렸었어요. 이번엔 함께 나온 제품인 갤럭시 Z 폴드 5를 가져왔는데, 사실 이번 갤럭시 폴더블의 하이라이트는 플립 5가 될 만큼 폴드 5는 큰 변화나 이렇다 할 특징이 없어요. 플립 5도 변경점이 많은 건 아니지만 변화가 크기 때문에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제가 매년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를 리뷰할 때마다 점점 다듬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5번째 모델까지 계속 다듬기만 하니까 조금 지루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생각해보면 딱히 달라져야 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이번 갤럭시 Z 폴드 5는 총 5가지 색상이에요. 1번 컬러는 아이스 블루, 팬텀 블랙, 크림까지 있고, 삼성닷컴 삼성 강남 전용 컬러는 블루랑 그레이가 있어요. 일반 컬러에 아이스 블루가 있고 전용 컬러엔 그냥 블루가 있는데, 이미지로만 보면 전용 컬러 블루가 조금 더 진한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1번 컬러 중에 아이스 블루로 선택했는데, 개인적으로 블루 계통을 좋아하기도 하고 색상이 아이폰 13 프로의 시에라 블루랑 비슷해 보이기도 해서 선택해봤어요. 박스 겉면엔 펼쳐진 갤럭시 Z 폴드 5가 있고, 아래쪽엔 갤럭시 Z 폴드 5라고 써있어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패키지 디자인은 전작들과 거의 똑같아요. 사용설명서, USB-C to C 케이블, 유심 제거 핀, 폴드5 본체까지 역시 조촐한 구성품이 있어요. 사실 플립은 잘 모르겠는데 폴드 정도는 태블릿이다 생각하고 어댑터 챙겨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뭐 제 욕심인가 봐요. 전체적인 디자인과 크기는 전작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크기가 진짜 아주 약간 줄어들었는데 위아래가 약 1mm 정도 줄어들었어요. 대신 접었을 때 두께가 2mm 정도 줄었는데, 이유는 플립5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디자인된 플렉스 힌지 때문이에요. 폴드, 플립 둘 다 접었을 때 보면 접힌 부분에 틈이 좀 크게 있어서 눈에 거슬리는 부분 중 하나였고, 이 부분 때문에 구입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5번째 모델만에 힌지의 틈을 없앴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건 정말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 이 플렉스 힌지 때문에 힌지 쪽의 두께가 얇아졌어요. 앞서 플립5 개봉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틈이 없어지고 두께가 2mm 줄어들었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한 그립감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요인과 눈으로 봤을 때의 만족도는 정말 차이가 크게 느껴져요. 근데 이 힌지 쪽 보니까 전작이랑 차이가 좀 있는데, 삼성 로고가 이전까지는 음각 로고였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프린팅 같은 느낌인데,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순 없지만 그냥 바로 생각나는 건 이 프린팅은 나중에 좀 벗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고급스러움을 좀 덜어낸 느낌인데 디자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취향에 맡길게요. 커버 디스플레이를 보면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904-2316의 6.2인치형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고, 폴드4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했던 세로는 짧아지고 가로는 넓어진 비율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를 덮고 있는 유리는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2인데, 폴드4 때 적용된 빅터스 플러스보다 조금 더 좋아진 유리라고 보면 돼요. 옆면을 보면 위에는 유심 슬롯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볼륨 버튼, 그리고 그 아래엔 지문인식 겸 전원 잠금 버튼이 있어요. 간혹 폴더블의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가만 생각해보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폴더블 구조상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플립5도 똑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스피커 마이크 USB-C 단자가 있고요. 후면은 전체적으로 무광이에요. 전 이 무광이 참 좋더라고요. 미끄러워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디자인적으로는 무광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지문 걱정도 없고요. 아이스 블루 색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계통이라 저는 마음에 들고, 아이폰 13 프로 시에라 블루랑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예요. 갤럭시 Z 폴드 5의 아이스 블루가 조금 더 푸른색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카메라는 5000만화소 광각, 1000만화소 망원, 1200만화소 초광각까지 총 3개의 카메라고, 역시 전작과 동일한 카메라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플래시가 원래는 카메라 제일 아래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네요. 이 부분도 차이점이고요. 플립5와 마찬가지로 카메라 스펙이 전작이랑 동일한데, 이 부분은 AP로 커버할 생각이더라고요.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들어가면서 AP를 이용한 후보정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뭐 구조상 쉽지 않은 건 알지만 그래도 요즘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스펙은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작과 동일한 건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이제 갤럭시 Z 폴드 5를 펴보면 7.6인치의 광활한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나와요. 해상도는 1812-2176으로 전작과 동일하고 120Hz 주사율 지원하고 최대 1750니트의 밝기를 지원한다고 해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유리가 아니라 직사광선에서 보면 좀 보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최대 밝기가 늘어났다고 하니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측 상단엔 UDC가 있어요. 생각보다 발전이 느린 느낌인데 폴드 3 때 처음 선보이고 폴드 4 때 밀도랑 픽셀을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발전하긴 했는데 그 상태 그대로 폴드 5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느낌 자체는 똑같고 이 아래에 있는 카메라도 400만화소 광각 카메라로 똑같아요. 좋은 사진 촬영 결과물을 위한 것보다는 큰 화면을 이용한 화상통화 같을 때 사용하는 게 제일 적합해 보이는 그 정도 카메라예요. 플립 5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가장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름이에요.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경 쓰인다와 신경 쓰이지 않는다로 나뉠 정도로 이 논란은 꾸준하고 그래서인지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과 함께 항상 따라오는 큰 관심사 중 하나도 주름이에요. 지금 막 개봉한 제품이고 펼쳐보면 괜찮아 보이는 상태로 보일 수 있는데 이건 그동안 계속 그래왔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좋아졌다라고 착각했는데 꾸준히 오래 사용하다 보면 결국 비슷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아직은 물리적으로 좀 힘들다고 보는 게 맞고 폴더블 스마트폰을 구입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AP를 보면 현재 안드로이드 플래그십의 구세주인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갤럭시 전용으로 커스텀된 상태로 탑재됐어요. 입이 닳도록 말하고 있지만 이미 갤럭시 S23 시리즈에서 충분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성능에 있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폴드5는 램도 12기가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 갤럭시는 AP를 다시 엑시노스를 사용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모두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용량은 최대 1TB까지 제공해요. 스마트폰으로 분류되지만 저는 접히는 태블릿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서 고용량 탑재는 좋은 것 같아요. S펜도 지원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안드로이드의 특성을 생각하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하나의 기기로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의 용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이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용 S펜도 지원하는데 디자인을 보니까 좀 얇아졌더라고요. 사용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건 사은품으로 제공받을 예정이라 추후 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Z 폴드 5를 개봉하면서 첫인상을 살펴봤어요. 첫인상이기도 하고 아직 제대로 사용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각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사용해보고 장단점들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폴드 5를 위한 액세서리들도 다양하게 사용해볼 예정이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